안녕하세요.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우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좀 더 액티브한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탠딩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달의 신규 사업 모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영상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하나 있죠? 저게 뭐지? 킥보드인가 하는데 맞습니다. 바로 킥보드입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요즘은 공유용으로 누구든지 결제만 연동을 해 놓으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동 킥보드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연결할 건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료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소주입 프로젝트라고 들어있는데 큰 글씨만 보면 산소주입인데 저 작은 글씨 뭐라고 써 있죠? 한번 봐볼까요? 네, 산발적 영업, 소형 모빌리티, 주차구역, 입찰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전동 자전거도 그렇고 이 공유용으로 진행되는 모델들은 좀 산발적으로 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권, 가동이 되는 지역권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권 내에서 원하는 곳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라든가 도로 위에 주차를 해서 길을 막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유용 전동 킥보드를 만든 업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16곳에서 17곳이나 되는데요. 한 지역에 16개 업체가 10개씩만 킥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60개, 170개 되지 않겠어요? 이런 킥보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불편함 감수해야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도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손목치기라 그래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옆에 가고 슬쩍 부닥치고 나서 나 치료비 줘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면 차량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중상도 많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또 면허증 없이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도 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단순히 민원 받고 벌금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규제해서 이렇게만 막아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울 길거리에 무단 주차된 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 1월달,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공포가 된다고 합니다. 공포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 벌금 징수하러 나오거나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규제만 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자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산소주입 프로젝트인데요. 공유용 모빌리티는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막 딱 핵심 도심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 권역으로 커질 텐데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공유용 모빌리티의 가장 큰 4대 문제가 바로 이거죠. 주차 문제, 그 다음에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과도한 영업 경쟁,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 이 4가지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과도한 영업, 출혈 경쟁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건데 일자리 창출 문제가 왜 생기냐고요? 공유용 전동 킥보드는 1km 내외의 거리에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그런 타겟된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걷기 불편했을 때 어떤 걸 이용했죠? 택시를 이용했죠. 버스를 이용하든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점점 적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면서 해당 업계에 그 운수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줄 수 있고 일자리에 위협을 준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자치단체 도시, 군, 구, 청이 바로 이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에서 보시다시피 킥보드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타다가 이렇게 막 아무데나 이렇게 막 픽 던져 놓으면 거기 주차를 되는데 그 주차비를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도로는 해당 자치단체, 서울이면 서울시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주차비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비를 받는 것을 진행을 하되 단순히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안전모 착용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업체들이 16곳이 17곳이 막 전국적으로 한 곳에서 막 다 영업을 한다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좀 조정해 주는 부분도 조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가져서 주차 구역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이트는 잘 나오는지, 안전 장비는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안전 점검 요원들을 또 이렇게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델로 한번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음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주차구역 입찰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1년 또는 2년 한번 낙찰이 되면 한번 승인을 받으면 1년 또는 2년의 영업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영업구역도 이제 뭐 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제에 참여하지 않은, 심지어 뭐 입찰은 했지만 떨어진 기업들은 킥보드 전동, 뭐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을 참여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단 제한을 받을 수는 있겠죠. 주차 공간을 매입을 해서 해당 공간에만 주차할 수 있게끔 이제 제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자치단체에 있는 공간에다 아무데나 주차를 했는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차구역 입찰제에 참여한 업체는 영업 경쟁력이 상승이 될 거고,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영업 경쟁력이 하락이 될 거라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들어온 세금을 가지고 뭐 주차구역에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에 뭐 공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주차된 공간에 킥보드 점검하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공유 경제도 키우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유형 모빌리티 선진국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산소주의 프로젝트 어떻게 감명 있게 받으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나는 사업 계획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아래 요 아래에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시간 응답이 필요하다 하시면 카카오톡에 돋보기 친구 검색 있잖아요. 돋보기 누르시고 친구 검색에 일자리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얼마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자, 오늘의 신규 모델 소개를 드렸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좀 더 새롭고 신선한 일자리 사업 모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